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이 LH의 농지 투기와 LH 직원들이죠. 그리고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 주변 지역의 농지 투기, 그리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변에 경기도 공무원들의 그러한 투기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 세간에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LH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가 LH가 회사 정문 앞에 농민들이 LH 공사가 아니라 LH 농지 투기 공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수막을 지금 붙이고 있는 사진이 목격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LH 이번 사태로 인해서 향후 농지 투기에 관련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지에 관련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LH 투기 사태를 막으려 농지 취득이 앞으로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정부의 농지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내용을 집중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 처분하는 동시에 부당 이익은 환수하기로 지금 방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진에서 LH 공사가 아니라 LH 농지 투기 공사는 그러한 현수막을 붙이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가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하는 농지 대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에 관련된 내용에서 위법 시 즉시 강제 처분, 부당 이익은 환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 방안을 통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기재사항에 직업 영농 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면적, 노동력과 농업기계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만 기재하면 됐는데,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정부는 의무기재사항을 빠뜨릴 경우 농취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 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주말 농장 체험 목적으로 땅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할 때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심사하는 체계였는데, 이젠 지역 농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농림지역에 있어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로 나누는데,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하는 그런 방침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의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투기 우려가 되는 농지 취득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쉽게 말해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 농지 위치를 특정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이라면 농취 발급이 제한되고,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대에서는 즉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익을 환수합니다.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데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고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지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의 그러다 보면 농민들의 농지를 거래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재정난이 한창 어려울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LH 사건으로 인해서 농지 취득에 관련된 내용이 투기를 막고 또 농민들에게도 원만한 그러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결정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농지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농지투자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법인 사전 신고제가 새로 도입되기 때문인데 농업법인을 설립하기 전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해서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농업법인 또는 시정명령을 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농지 대책을 내놓는 것은 LH 직원들의 완화된 농지법을 악용했다는 지적 때문이죠. 그동안 농지정책 흐름을 보면 농촌 인구 감소, 자본 이탈에 대한 농업 인력과 자본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완화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1994년에는 농지 소재지 6개월 사전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996년에는 통작거리라고 하는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죠. 20km 규정까지 없앴기 때문에 유지인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도시인의 균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처럼 신도시 개발 애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결국 규제 강화로 돌아섰는데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농지 거래가 줄면 오히려 농민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린 지적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투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농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맞지만 부작용을 취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목적의 농지 거래는 장려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그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좁은 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번에 LH 사태로 인해서 LH가 농지 투기 공사로 전락을 하고 LH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전에 그러한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는 그런 데에 쐐기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농지 취득에 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그런 관리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를 하고 그만큼 실거래 목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경자 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농민들의 경제적인 그러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이번에 그런 방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농지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LH 같은 농지 투기 사태를 막으로 해서 앞으로의 농지 취득이 까다롭게 되고 오늘 향후 정부의 농지 대책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